자, 근데 오늘 윤전추가 나왔는데요. 다 모른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옷값은 박근혜 대통령이 냈다고 했고요. 세월호 사고 당일날 관저의 미용사들을 모셔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용사 부분은 사실 확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뭔가 이상하게 잘못 꽂혀 있을 수도 있는데 세월호 7시간 부분에 있어서 미용사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윤전추나 최순실 일가 쪽 사람들의 논리적인 거에 의하면은 다 국가 기밀 사항이 돼야 됩니다. 사생활이거나. 근데 미용사 부분만큼은 다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용사 자체가 어떤 식으로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좋게 안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터져도 적게 터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박근혜가 터지더라도 4월 16일 날 소비했던 시간들을 머리로 그냥 한 대 맞는 게 편하겠다 싶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의혹을 보냈던 게 어떻게 다 국가 기밀인데 미장원 원장이 말을 하고 그다음에 조리장이 말을 하고 뭐 이런 걸 보면 뭔가 좀 프레임이 오랫동안 짜져 있어서 이쪽으로 머리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 그리고 또 그 신년 간담회 때 얘기한 게 기자간담회 때 박근혜 씨가 얘기한 게 뭐냐면 만약에 미용 시술을 했다면 그런 천벌을 받을 일이라는가 이런 용어를 썼어요. 그런 일은 추호도 없었다. 네, 머리를 만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련자들 모두가 머리로만 꽂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머리로만 그냥 이번 4월 16일 날 행적은 그냥 땜빵 하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지금 윤전추가 아주 예민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른다 이런 거였는데 한 발언들은 주로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세월호 당일에 관저에 갔지만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사실은 모른다죠.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 비용은 현금으로 줬다. 이거이고요. 세월호 당일 내가 미용사 등을 차를 태워 청와대로 안내했다고요.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 본 적 있다예요. 이거는 뭐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겠죠.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나 성형외과 원장을 청와대에서 본 적이 없다예요. 내가 청와대 발탁된 배경을 알지 못한다예요. 이 부분이 이게 재밌는 게 내가 발탁된 배경을 알지 못한다는 자기 실드 같고요. 이게 최순실과 연관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최순실 라인으로 들어와서 박근혜 감시용 또는 사용용으로 지금 꽂힌 사람이 윤전추하고 이영선으로 대부분 분류가 되는데 왜 발탁됐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뻔뻔한 거짓말이고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은 청와대에서 본 적 없다는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봤다는 뜻일 거예요. 김영재가 청와대에 직접 들어와서 보안 손님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봤다고 증언을 해버리는 순간에 그 모든 뭐 알리바이나 이런 것들이 다 뒤집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부분도. 그러니까 김영재는 본 적이 없다고 해야 됩니다. 한 번도. 그리고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 본 적이 있다는 도저히 거짓말 할 수 없어서일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거 하나는 그래도 자기가 봤다고 하는 게 성과가 있는 거예요. 청와대 최순실을 봤다는 것이 굉장히 성과가 있는 겁니다. 아니 청와대 현직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제보해가지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 할 수가 없었죠. 이게 어쨌든 윤전추 말에 의하면 가장 가까운 박근혜 씨하고 가장 가깝게 행동했던 사람 중에 최순실을 봤다라고 한 건 최순실이 청와대를 수시로 들랑달랑 했다는 게 증명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윤전추는 이영선하고 더불어서 한 번도 출석을 하거나 증언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지금 나온 이야기들이 대충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나름 굉장히 최소한의 이야기만 한 거네요. 그렇죠. 네. 응. 그럼 뭐 내가 거기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도 참 웃기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누가 나를 취직시켜줬는지는 모르는데 내가 어느 날 3급 행정관이야. 씨발 이게 말이 돼? 아니 정유라도 최근에 내가 학점에 대해서는 나도 의아하다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곧바로 또 거짓말로 금방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뭐 대단히 특혜를 받은 줄 알고 있지만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얘기니까 자기 쉴드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윤전추의 증언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오전 9시 이후에는 서류가 와서 전달해드렸다. 오전 중에 안봉근 비서관이 급한 전화 연결인지는 모르겠으나 급한 전화 때문에 올라온 걸로 기억한다. 그리고 그날 외부인이 들어온 적은 없다. 미용사 빼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야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용사 빼고라는 표현에는 미용사는 확정을 시켜놓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 적 없다고 말을 하려면 여기서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제 초정컨대 그건 김영재라고 보거든요.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면 제2의 주사 아줌마라든지 하여튼 뭔가 실질적으로 미용사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미용사가 뚜껑이 돼 있는, 감춰져 있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김영재라든지 뭐 기존에 있는 인물 이외에 지금 우리가 자꾸 의심을 하잖아. 뭔가 아무래도 한두 사람은 더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예상들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런 류의 또 다른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아니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고 야당과 특검이 사실은 목표 타겟을 정해놓고 쫓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놓고 증명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결론이 뭐냐면은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 맞았답니다. 그렇지. 그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쉴드를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김영재 같은 의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말에 종합해 보면 14년 4월 16일 날 관저에 있었단 얘기네. 그건 확실한 거네, 그럼. 저쪽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거짓말이라는 전제하에 들어주는 그렇지. 게 중요한데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뭐 음모론에 의하면은 박근혜가 심지어 저 아래에 있는 바닷가까지 갔다 왔다는 음모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번에 청문회 할 때도 그랬잖아요. 야당 국회의원들 중에 모 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세월호 7시간은 프로포폴 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박근혜가 프로포폴 맞으면서 자느라고 세월호의 대응이 늦었다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나오는 정황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 미용사 외엔 들어온 사람이 없고 미용사가 들어오는 건 맞다고 뭔가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프로포폴과 시술의 연관성을 없애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다는 게 바로 이런 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이번에 지가 나서가지고 지가 데리고 들어왔다 이것도 굉장히 알리바이상으로 뭔가 좀 그 말이 안 맞는 얘기란 말이야. 딴 날도 아닌 그날만 유일하게 들어오는 시간이 오후 1시로 늦었는데 그걸 가서 자기가 데리고 왔다는 자체가 들어오는 과정에서의 그동안의 그 특이점, 다른 점. 평상시에는 오전에 들어와서 했다 그러잖아. 그거와 차이가 나는 점을 자연스럽게 희석하기 위한 아주 나름대로는 열심히 머리를 짠 거예요. 얘네들 답변 그러니까 정유라 인터뷰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지금 윤전추의 말도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 짜임새 있게 얘기를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연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용 시술을 안 했다라고 박근혜가 간담회에서 기습적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박근혜 그다음에 최순실 윤전추 비서관들 모두가 다 어쨌든 그날 머리 손질로 늦었다라는 걸로 입을 맞추고 그다음에 미용 시술은 하지 않았다는 걸로 이미 그들이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나서 윤전추가 헌재에 가서 말을 하는 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순서대로 했던 거죠. 근데 저는 거짓말로 보이는 게 아까 윤전추가 했던 이야기 중에 그냥 지나가신 부분 있죠. 안봉근. 그 당시 국정홍보비서관인데 안봉근이 오전에 관저에 찾아와서 박 대통령을 만나고 갔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알리바이형이라는 거. 박근혜 알리바이형.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안봉근이 만나고 갔다는 게 지금 윤전추 자체도 골 때리는 게 그날 4월 16일 날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안봉근이 오전 관저에 와서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다라든지 깨어 있었다는 증명 같은 그렇지. 걸 수도 그걸 있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일 수도 있고 하나 더는 만약에 안봉근이 왔다 간 게 사실이라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전원 구조랑 관련이 있을 수 있어. 전원 구조가 됐다고 하니 하던 일정을 하십시오라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건 이렇게 봐야 됩니다. 모든 언론들이 속보랍시고 막 뭘 띄워요. 그걸 기정사실화 시켜버리는데 지금 이영선은 안 나오고 윤전추만 나와서 증언하는 것들에는 뭐냐면 이영선 입에서 나와서는 박근혜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언 단 한 가지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안봉근의 존재를 드러냈다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안봉근이 왔으니까 뭔가 있었을 거야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야당이나 특검이 세워놓은 어떤 결론에 대한 가설에 대한 그걸 깨기 위해서 계속 뭔가 알리바이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윤전추가 모든 책임 같은 것을 지고 나와서 불리한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짜여진 프레임으로 박근혜 알리바이를 하나씩 만드는 역할을 하려고 나왔다는 거죠. 자기가 윤전추가 자기 역할보다 더 엄청나게 과잉 경호를 한 거거든요. 보필을 한 거죠, 한마디로. 당일도 마찬가지고 돈 봉투도 본인이 갖다 줬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돈 봉투도 갖다 주고 밀봉된 노란 봉투에 갖다 준 게 윤전추가 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노란 봉투, 돈이 들어가 있는 노란 봉투를 홍영태 의상실에 보내줬다. 자기가 직접 갖다 줬다. 그 얘기도 했고 미용사도 어쨌든 본인이 데리고 들어갔다. 뭐 이런 걸 전부 다 알리바이를 얘기한 걸 보면 윤전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리바이를 좀 확보하고
굳히기 작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윤전추의 기본적인 역할을 이렇게 봐야죠. 윤전추는 지금 최순실의 사실상의 박근혜와의 연결고리 중에 가장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표현에 의하면은 자기가 시대라고 표현한 것처럼 최순실은 기본적으로 문고리 3인방을 그러니까 시정처럼 부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옆에 윤전추라고 하는 자기가 부리던 시대를 꽂아놓은 겁니다. 진짜 그런 꿀만이, 역할이라고 진짜. 보면 되는. 응.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자기가 왜 행정관이 됐는지를 모르겠다고. 아. 그러니까 우리도 궁금했던 게 지금도 윤전추가 청와대에 있을까 했는데 있었던 건 사실이네요. 이때잖아. 응. 그렇게 욕을 먹고도 그러니까 뭐 헬스 트레이너 하시는 분이 3급이라 그랬지. 3급이요, 3급. 그때 그것 때문에 그 우리 신비님이 엄청 분노하셨잖아요. 평생 못 가볼 자리를. 평생 못 가볼 자리를 트레이너만 잘해도 가고. 근데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윤전추가 만약에 미용사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본인의 업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미용사가 들어오든 돈 봉투를 갖다 주든 어쨌든 저는 이영선이 그 역할을 맡아야 되는 게 업무 분량상 맞고요. 그런데 윤전추가 그렇게 들어오는 목적은 어쨌든 박근혜 씨의 물리적인 건강을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업무 분장상도 윤전추가 맞지 않습니다. 이영선이 맞는 건데 어쨌든 윤전추가 모두 다 뒤집어 쓰고 박근혜의 알리바이를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훈련되고 짜임새 있게 앞뒤를 봐가면서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한여도 급이 있는데 이게 헬스 시키는 코치 선생을 돈 심부름 시키고 밖에 있는 일 내보내고 할 것 같지는 않아. 난 어떻게 생각해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윤전추가 하는 말은 그 부분 안에 돈 심부름 얘기까지 해서 지금 현재 박근혜가 걸려 있는 뇌물죄 중에 부인 못 하고 있는 게 순실이 옷을 해주는 대로 해서 받았다잖아. 그러니까 그 최순실이 현금으로 착 계산하는 그 장면이 찍힌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뇌물이 되는 거냐 횡령이 되는 거냐 도대체 뭐냐 막 이랬었잖아. 그럼 고영태는 옷값을 이중으로 받아 처먹은 거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윤전추가 돈을 또 주고 최순실도 돈을 주고 이걸 갖고 갔다 그러면 애초에 거래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윤전추를 그냥 밀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나중에 위중으로 밝혀지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윤전추 정도는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얘는 거의 사인 출신이잖아. 나 그냥 그만둘게요. 그럼 위중죄를 짓고 제가 벌금형이나 받고 끝날게 하고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나머지 있는 행정관이나 이런 애들이 잡혀서 뒤에 이제 어디 구속이 돼가지고 털릴 때는 윤전추가 알고 있거나 말해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대타로 내보낸 거라고밖에 볼 수가 근데 없는 나는 거지. 이제 그런 쓰임새인 건 분명히 알겠는데요. 여기서 미스테리 하나가 있어요. 윤전추 얘기 중에 오전 중에요. 의료용 가글액을 전달 받아가지고 거기 여기서 이제 조욕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결돼 조대하고 의무실에서 가져오면 부속실이 사실은 관저의 관리랑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 말 중에 있는 거예요. 가글액을 전달 받아가지고 집무실 바깥에 가져다 놓은 뒤에 인터폰으로 가져가시라고 했다는 거야. 그럼 박근혜가 가지러 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시녀가 있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말도 하지 못하는 무슨 시녀가 하나 있는 거야? 거기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해가 돼? 고양이가 물고 갖다 주나 어떻게 되는 거야. 난 그래서 진돗개가 물어다 주는 거 아닐까? 박근혜가 어떤 일정 공간 안에는 더 이상 못 들게 하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내밀하게 박근혜 옆에 지키는 진짜 시녀가 하나 있는 거야? 뭐야 도대체? 윤전추가 시녀라고 봤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매일 아침에 아침 저녁으로 비아그라와 졸피뎀을 먹고 우렁이 각시처럼 관저 안에 어딘가에 항아리 속에 숨어 있는 우리가 모르는 우렁 총각이 하나 있었다. 뭐 이런 걸로 나중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난 너무 기대적으로 이해가 안 가. 나는 박근혜가 자기 모자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집게 하나도 직접 안 챙기는 사람인데, 자, 인터폰으로 해서 갖고 가세요 했을 때, 쫄래쫄래 하고 나왔고 그걸 갖다가 지가 쓴다? 나는 이해가 안 돼. 누군가가 숟가락까지 떠먹여 주고 있는, 속옷 갈아입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밥 한 술 뜨거나 옷 한 벌 입는 것까지 다 뒤에서 시중 들어주고 있는 우렁이 각시 내지는 우렁이 서방이 하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 이제 와서는. 요리장도 대통령을 직접 상을 대접한 적이 없고 집무실에 갖다 놓으면 누군가 갖다 주고 빈 그릇이 나오더라 이 얘기였잖아요. 그리고 윤전추도
가글을 직접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만약 이 말이 사실이다 그러면 윤전추도 사실상 침실을 못 가는 겁니다. 박근혜 침실 접근 못 가는 거죠. 이렇게 돼 보면 찌라시님 얘기한 대로 누군가가 몸종이 하나 안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윤전추가 머리를 써서 다음에 밝혀질 것을 고려해서 그죠? 만약에 박근혜 씨가 관저에 없었다라고 누군가가 폭로가 될 경우에는 본인이 온팍 뒤집어 쓰기 때문에 이거를 교묘하게 본인이 나중에 빠져나갈 목적으로 저는 그냥 가글만 갖다 줬다. 이렇게 간접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전춘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머리를 만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련자들 모두가 머리로만 꽂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머리로만 그냥 이번 4월 16일 날 행적은 그냥 땜빵 하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지금 윤전추가 아주 예민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른다 이런 거였는데 한 발언들은 주로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세월호 당일에 관저에 갔지만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사실은 모른다죠.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 비용은 현금으로 줬다. 이거이고요. 세월호 당일 내가 미용사 등을 차 태워 청와대로 안내했다고요.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 본 적 있다예요. 이거는 뭐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겠죠.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나 성형외과 원장을 청와대에서 본 적이 없다예요. 내가 청와대 발탁된 배경을 알지 못한다예요. 이 부분이 이게 재밌는 게 내가 발탁된 배경을 알지 못한다는 자기 실드 같고요. 이게 최순실과 연관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최순실 라인으로 들어와서 박근혜 감시용 또는 사용용으로 지금 꽂힌 사람이 윤전추하고 이영선으로 대부분 분류가 되는데 왜 발탁됐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뻔뻔한 거짓말이고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은 청와대에서 본 적 없다는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봤다는 뜻일 거예요. 김영재가 청와대에 직접 들어와서 보안 손님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봤다고 증언을 해버리는 순간에 그 모든 뭐 알리바이나 이런 것들이 다 뒤집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부분도. 그러니까 김영재는 본 적이 없다고 해야 됩니다. 한 번도. 그리고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 본 적이 있다는 도저히 거짓말할 수 없어서 얘기했지만 어쨌든 터져도 적게 터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박근혜가 터지더라도 4월 16일 날 소비했던 시간들을 머리로 그냥 한 대 맞는 게 편하겠다 싶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의혹을 보냈던 게 어떻게 다 국가 기밀인데 미장원 원장이 말을 하고 그다음에 조리장이 말을 하고 뭐 이런 걸 보면 뭔가 좀 프레임이 오랫동안 짜져 있어서 이쪽으로 머리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 그리고 또 그 신년 간담회 때 얘기한 게 기자간담회 때 박근혜 씨가 얘기한 게 뭐냐면 만약에 미용시술을 했다면 그런 천벌을 받을 일이라는가 이런 용어를 썼어요. 그런 일은 추호도 없었다. 그러고 저는 추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거 하나는 그래도 자기가 봤다고 하는 게 성과가 있는 거예요. 청와대 최순실을 봤다는 것이 굉장히 성과가 있는 겁니다. 아니 청와대 현직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제보해가지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 칠 수가 거짓말 할 수가 없었죠. 예. 이게 어쨌든 윤전추 말에 의하면 가장 가까운 박근혜 씨하고 가장 가깝게 행동했던 사람 중에 최순실을 봤다라고 한 건 최순실이 청와대를 수시로 들랑달랑했다는 게 증명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윤전추는 이영선하고 더불어서 한 번도 출석을 하거나 증언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지금 나온 이야기들이 대충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나름 굉장히 최소한의 이야기만 한 거네요. 그렇죠. 네. 응. 자, 근데 오늘 윤전추가 나왔는데 다 모른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옷값은 박근혜 대통령이 냈다고 했고요. 세월호 사고 당일날 관저의 미용사들을 모셔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용사 부분은 사실 확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뭔가 이상하게 잘못 꽂혀 있을 수도 있는데 세월호 7시간 부분에 있어서 미용사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윤전추나 최순실 일가 쪽 사람들의 논리적인 거에 의하면은 다 국가 기밀 사항이 돼야 됩니다. 사생활이거나. 근데 미용사 부분만큼은 다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용사 자체가 어떤 식으로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좋게 안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